이런 식으로 계속 신호들이 나타난다면 내 몸에 만성염증이 계속되고 있구나 인식을 하고 심각한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훈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위염, 식도염 같은 각종 염증성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 우울증, 치매, 암같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많은 질환이 생기는 원인으로 만성염증이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성염증이 쌓이면서 근육, 신경, 장기 곳곳에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기 위한 핵심 키가 바로 염증 관리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급성으로 찾아오면은 그 부위로 아픈 통증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지만 염증이 오래돼서 만성이 될수록 알아채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내 몸속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백혈구, CRP, ESR이라는 염증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번 검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만성염증이 쌓여갈 때 나타나는 내 몸의 신호들을 같이 알아두셔야 염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만성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첫 번째 신호는요, 잦은 감염입니다. 단순히 감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대상포진에 걸린다든지 입술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한 포진이 생긴다든지 눈의 다래끼도 보통 포도상구균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이렇게 다래끼가 자주 올라온다든지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장염에 걸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신호들이 나타난다면 내 몸에 만성염증이 계속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염증들이 만성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인데요. 만성염증이 쌓이면서 나타나는 통증은 급성염증으로 인한 통증과는 양상이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상처가 나서 급성염증이 생기면 그 부위가 막 빨갛게 발적이 되고 부으면서 막 옥신거리기도 하고 심하게 아프잖아요. 그에 비해서 만성염증의 경우에는 그 통증의 부위가 딱 여기라고 짚어내기가 어려운 좀 애매한 통증이 많아요. 아무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좀 불편하고 결린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요. 아주 강한 통증이 아니라 약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또 통증이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계속 불편한 느낌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원인 없는 통증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몸에서 이런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만성염증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가벼운 단계에서는 등에 담이 잘 결린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근육통이 잘 생기는 것에서부터 심하게는 진통제를 먹어야 할 만큼의 어떤 이유 없는 두통도 해당이 됩니다. 만성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는 부종인데요. 우리 몸의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염증이 누적이 되면은 체액을 탁하게 하고 수분 대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몸이 전체적으로 잘 부으면서 천근만근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부분 자고 나면은 눈꺼풀에 붓기가 심하다든지 손발이 잘 부어서 뻣뻣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분이 잘 순환하지 못하고 흡수되지 못해서 일정한 부위에 고이기도 하는데 자궁과 지일 내에 고여서 이것이 분비물로 나오기도 하고요. 혹은 내장기관에 맺혀서 물혹이 되기도 합니다. 간에 물혹이 여러 개 생기는 경우 또 난소에 낭종이라고 하는 물혹이 있다. 몸이 잘 붓고 물이 어딘가에 정체해서 분비물이 많다고 느낀다면 이 또한 만성염증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성염증이 있을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신호는 미열인데요. 미열은 37.5도를 넘지 않는 미약한 열을 말해요. 그러니까 감기도 아닌데 으슬으슬 추운 미열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몸속에 만성염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급성염증이라면 보통 37.5도를 넘는 38도 이상 가는 그런 고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만성염증은 그렇지가 않아요. 만성염증이 진행되어서 실제로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발전한 경우에도 예를 들면 코 속에 만성부비강염이라든지 만성간염, 폐결핵, 또 만성신유염 등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미열이에요. 물론 여성은 월경중이나 만경 후 호르몬 변화로 미열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고요. 이와는 관계없이 미열이 반복된다면 만성염증 상태일 수 있음을 인식을 하고 심각한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만성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신호 5번째는 너무 당연한 증상인데요. 피로와 수면장애가 나타납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우리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부신이 피로해서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염증과 동시에 만성 피로가 진행되게 돼요. 이러한 상태는 수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잠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과다수면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불면증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만성염증이 있는 분들 중에는요, 의외로 과다수면증도 적지가 않습니다. 밤에 7에서 8시간을 자도 낮에도 졸려서 멍하고 또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수면장애와 피로감이 지속이 된다면 만성염증도 지속되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6번째 신호로는 또 뭐가 있냐면 알레르기 증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던 그런 알레르기가 아니고요. 갑자기 생긴 알레르기인데요. 원래 뭐든지 잘 먹었는데요. 제가 갑자기 사과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알레르기성 비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두드러기가 자주 올라오기도 합니다. 결국은 과민증이에요. 염증은 면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면역 균형이 깨져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 과잉 생성이 되면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불필요한 염증들이 생겨나게 돼요. 마지막으로 만성염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신경성 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성염증은 자율신경과도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성염증과 자율신경 불균형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율신경이 과민해져서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이유 없는 어지럼증, 또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머리에 마치 안개가 끼인 것처럼 굉장히 무거운 증상, 또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우울감,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경성 소화불량 같은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은 그런 질환들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만성염증의 신호라고 보셔도 좋아요.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이 누적될 때 나타나는 신호로 잦은 감염, 원인 없는 통증, 또 부종이나 체내 부분 물이 정체하는 증상, 또 기분 나쁜 미열, 피로하고 수면장애, 또 갑자기 시작된 알레르기, 우울증, 이명, 이유 없는 어지럼증 같은 신경성 병증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증상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셨다가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잘 관리해서 암이나 파킨슨, 치매, 당뇨, 심혈관 질환, 뇌경색 같은 더 큰 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방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만성염증이 왜 생기고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제 책에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방법들을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